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태강산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024년 상반기 채용 공고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 있는 기업이다. 어떻게든 자소서를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태강산업, 여러분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흥국생명 아시죠? 흥국금융그룹이 있는 기업 집단이에요.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고, 지금 채용 시즌이 굉장히 힘들죠. 왜 힘든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는 제가 지금 위에 지금 이제 링크가 올라갈 텐데, 그 영상 보시면 지금 2024년 상반기가 최근 10년 만에 가장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난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알게 되실 거예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기서를 보면서 이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나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해법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태강산업. 어떤 곳일까요? 태강산업은 1961년에 설립됐어요. 그리고 이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부문하고 원사, 직물 등을 생산하는 섬유 부문을 영위하고 있어요. 자, 제조 및 임대 부문은 품질과 설비 우위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PTA, 프로필렌, AN 등 석유화학 공장을 가동해서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부문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로서 티브로드라는 서비스명으로 케이블 TV 방송,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제 그룹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금융그룹, 인프라, 레저 쪽 그룹, 미디어, 티캐스트 이쪽하고 아트, 문화재단 같은 것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세화고, 세화여고, 세화여종 많이 들어보셨죠? 이쪽 재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모집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태강산업 채용은 2024년 상반기 수시 대졸 신입 모집이고요. 직무는 이제 본사는 인사, 구매, 석유화학 영업, 석유 영업이 있고,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는 석유화학 생산이 있어요. 이제 울산 쪽인데 공장 쪽은 그 섬유 공장은 섬유 생산, 공무, 개전, 안전 환경의 직무로 나뉘어져 있고, 이 우대 지원 자격을 보면은 인사 직무 하나 빼고는 문과 쪽에서는 전부 다 영어, 외국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채용 규모가 축소됐는데 코로나 때 해외 사업부를 축소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이 와중에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글로벌 역량 인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인사 말고는 문과 쪽 직무는 전부 외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보셔야 되고요. 지원서 접수는 5월 19일 23시까지입니다. 자,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글자 수가 제각각이에요. 첫 번째 항목은 지원자님께서 당사 입사를 희망하게 된 이유와 이루고 싶은 포부에 대해 알려주시는 건데, 이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원래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직무 지원 동기는 입사 포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직무 지원 동기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입사 포부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서도 입사 후 어떻게 직무 중심의 커리어 플랜 부분만 집중적으로 작성해서 650자를 채우면 됩니다.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성장, 비전, 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입사 포부는 여러분들의 마인드적인 부분, 열정을 다하겠다, 선배님 말씀 잘 되겠다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직무 중심의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단계적이란 게 뭐냐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게 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런 업무까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막연하게 적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지원자님께서 지원한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직무 지원 동기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850자로 적는 건데, 사실 앞에서 기술되어 있는 직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중요하잖아요. 이건 두 문장 정도만 작성하시면 되고, 그 뒤에 내가 적합한 나의 강점을 중점으로 풀어내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경험을 기반으로 풀어내는 거죠. 경험이 기아차면은 어릴 때부터 기아차를 탔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나만이 발견한 기업의 새로운 내용 이런 걸로 두 문장 정도 풀어내시면 되고, 그리고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무생에 적합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있어요. 일단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캐릭터적인 역량 같은 게 있거든요. 기술력, 추진력, 세심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당연히 우선돼야 되는 거는 직무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풀어내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직접적인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고 신입이나 인턴 같은 직무 경험이 있으면 그걸 위주로 풀어내는 게 좋고, 그런 게 없다면 관련 대외 활동, 프로젝트, 교육 수료 이력 같은 것들을 풀어내면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행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작성하면 되겠죠.
자, 그 세 번째 항목. 지원자님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성공, 실패, 도전, 협력 등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경험 항목에는 열정이나 가치관을 나타내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요. 열정이나 가치관을 나타내는 항목은 저희 마스터 자소 기준으로는 성장 과정,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나타내는 경험에는 장점, 협업 경험,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개의 결은 완전히 달라요. 살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 내가 최근에 인턴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매출 향상시킨 거 말이 안 되잖아요. 두 개의 작성의 결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3번 항목은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을 쓰는 게 맞는데 옆에 괄호에 보면은 성공, 실패, 도전, 협력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걸 적어도 상관은 없이 무방하죠. 이 항목은 어떤 걸 작성해도 되지만 저는 이 항목은 그래도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을 적는 게 좀 더 결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라는 어떤 수식어가 그쪽에 좀 더 부합하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을 선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채용 담당자는 사실상 자소서를 읽어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읽게 되는데 경험을 나열하는 식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식으로 작성하면은 이거를 읽어보는 담당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작성하면 이거 외우면서 봐야 되는데 누가 이걸 외우면서 자소서를 읽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입혀서 한 호흡에 읽히게끔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상황을 바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 문제점을 분명하게 둬야 돼요. 자, 사람이 어떤 스토리에 흡입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주인공이 어떤 시련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부터 그 스토리에 흡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공감할 만한 얘기로 임팩트 있게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점을 공감되게 작성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풀어내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항목. 지원자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 단어로 표현해 주세요. 한 단어라고 하니까 소제목에다 그 단어를 붙여주고 그 뒤에 얘기를 풀어내는 게 좋죠. 가로 안에 보면 지원자님께서 보유하신 역량을 마음껏 어필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350자인데 마음껏 어필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뛰어난 협상가라고 단어를 표현한다면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과정을 수료했던 거를 작성해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태강산업 채용 공고를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교육기술을 보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자소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내 자소서가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찾아오시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